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의 상담심리 전공 교수 이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4학년이 지나고 이제 졸업이 다가오는데 불안한 시기가 와요. 앞으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사실 원래 이때가 우리가 직업이라든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시기가 맞거든요. 자, 실제로 그 시기가 되면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대학원에 진학할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약 50% 정도 대학원 진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때 첫 번째 기억하실 건 그때 고민이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다.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학원을 왜 고려하게 될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취업 전선이 여유가 없잖아요. 많은 기업들에서 신규 채용을 많이 줄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많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언제까지나 졸업을 유지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거는 이제 대학원에 갈까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인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때와는 전혀 또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고 대학원 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실 건 대학원에 오는 시간이 약간 시간을 번다라는 느낌으로 오시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대학원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도전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거를 미루게 되거나 하게 되는 건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특히 진로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사람들이 진로 선택을 잘 못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상호작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분명하죠. 하나는 가족이라든지 가족에서 특정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고 특별히 그거를 별로 잘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가족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당장 어떤 학비를 대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회문화적인 요인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이 특정한 어떤 분야에 갈 때 진로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녀평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진전돼서 앞으로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진출하기에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진로 장벽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우리의 어떤 진로 장벽적인 측면에서 환경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의 요인이 진로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하나는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있느냐 내가 이 선택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옵션이라든지 뭐 또 선택하기 어려운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 있느냐 지금 정확하게 A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좌절하느냐 아니면 이걸 좀 참아내는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진로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선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100%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진로, 직업 이런 걸 찾을 때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이걸 좁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를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준비 행동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2023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청년들 90만 명은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할 때까지 준비만 2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어떤 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시도해보고 좀 더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말 완벽하게 뭔가 다 준비가 착착착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진로를 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좀 채찍질을 해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존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분들이 진로 선택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빈센트 하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로 결정을 하는 분들. 두 번째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나의 직관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분들도 책임감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더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직관형 의사결정자들도 있고요. 세 번째 의사결정자들은 의존적인 특성들이 되게 많은 거죠. 진로 결정해야 되는 이 부담을 내가 지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나 대신 이걸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유형인데 이 세 번째 의존적 의사결정 스타일 이런 분들이 사실 진로 결정을 미루는 그런 예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거를 할까요? 이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얘기를 한 그 사람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 그 사람인 겁니다. 기존에는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영역이나 직업 그 장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성도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잘 매치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홀랜드라고 하는 진로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 이런 거를 6가지의 그런 특성으로 나누어 놨죠. 리아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얼마나 탐구적이냐, 얼마나 예술적이냐, 얼마나 사회적이냐, 얼마나 기업가형이냐, 얼마나 관습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이걸 6가지로 나눠서 그 중에 3가지 6개 점수 중에 3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실제 어떤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그 탑3 코드를 보고 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떤 그 직업군에 가장 많이 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더 성공할 것이다. 마치 우리가 MBTI 같은 거를 해갖고 MBTI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훨씬 더 잘 적응할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이게 진로 결정 이론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자꾸 변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요구하는 개인 요인과 영역에서 요인 같은 것들이 계속 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이렇게 부합되도록 핏하게 맞춘다고 하는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으로 얘기되는 거가 이게 진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단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갔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직업과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면서 나의 진로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생의 발달적인 진로 결정 이론이거든요. 도널드 수퍼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던 이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에 하나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진로에 관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되는 경우 드물어요. 평생 어떤 직업을 수 있지만 이 직장에 갔지만 또 다른 직장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직업군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직선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진로상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전환점에서 잘 대처하면서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을 택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생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본다면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의 자아 개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특히 나의 색깔과 잘 맞는 직업을 택해 가야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점점 그게 두터워지고 나는 이런 색깔의 사람이고 이런 걸 할 때 즐거운 사람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 스킬이 늘어나느냐 진로 성숙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뚜렷해지는 거 여러 가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는 스킬을 이게 더 좋아지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떤 나이대에 어떤 거가 중요한가 진로 발달 슈퍼 이론에서는 그게 5가지의 기간을 상정합니다. 태어나서 한 14살 때까지는 성장하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15살부터 24살까지 이때는 탐색기입니다. 잠재적으로 나도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어떤 그런 탐색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세부터 44세까지가 나의 진로가 확립되는 확립기가 생기는 거죠. 이때는 분명하게 좀 나의 직업들이 선택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 확립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확립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탐색기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 항상 직선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세부터 64세까지는 유직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나이였던 직업이 이거를 훨씬 더 그 스킬을 더 빌드업하고 뭔가 자기 기술을 개발하고 분명하게 트레이닝해 가는 과정이 유지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는 이게 은퇴기가 되는 거죠. 직업 전선에서 벗어나서 나의 어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은퇴기가 되는데, 지금은 60세, 65세 이런 정도가 은퇴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90세나 100세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은퇴 이후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스킬,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선택하는 과정은 선택과 노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앞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자꾸 신경 많이 쓰는데, 성공의 여부는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택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의 노력을 배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학생 시기에서 탐색해야 될 시기이고 불안한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말로 오늘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